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해안 침식, 또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부산의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이 겸직 중이고 이들 대부분은 기업 대표나 임직원 직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보수를 받는다면 이해충돌 여지는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기장군 철마면 시골마을 들녘에도 연꽃이 만발했는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들이 부산 유엔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도시 부산의 위기에 대해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해안 침식까지 부산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위기설을 언급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모색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에 대해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이하늘 씨는 거북이 모양 열쇠고리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이 모여 오묘한 느낌을 내는 열쇠고리의 재료는 페트병 뚜껑. 뚜껑을 잘게 분쇄해 녹인 뒤 성형 틀로 찍어내면 완성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있었던 이 씨는 페트병 뚜껑이 재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뚜껑을 새 제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을 생활화시키고 흔히 버리는 쓰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잃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뚜껑을 대량으로 모아 보내주기도 하는 만큼 하늘 씨는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제품을 확장해 폐자원에 더 많은 생명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그것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는 7월부터 지역 내 3개 영화관과 협조해 관람객들의 다회용 컵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로 사용을 꺼릴 줄 알았던 시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환경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 건데 텀블러도 써봤는데 한 번씩 잊어버려서 근데 여기는 이런 거 제공하니까. 지자체가 영화관에 컵을 제공하면 영화관은 관람객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회용 컵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후 사용한 컵은 지자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뒤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 규제보다는 일반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컵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해수욕장이 사라지고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는 데 이어 10년 뒤면 부산이 물에 잠길 것이란 예고까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몫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기장군 철마면의 한 시골 마을 들녘에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도심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과 어우러진 연꽃 세상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푸른 녹음 사이사이 활짝 핀 꽃봉오리. 겹겹이 핀 꽃잎 속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한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우아한 분홍색의 꽃잎을 자랑하는 홍련입니다. 고고함이 느껴지는 백년도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연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해 8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순백색과 수줍은 듯 분홍빛으로 물든 꽃잎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룹니다.
파란 하늘과 짙푸른 녹음, 그리고 아름다운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연꽃이 일단은 이게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도 좀 정화를 시켜줄까 싶어서. 너무 크고 이게 연꽃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한켠에서는 다 자란 연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정성스럽게 딴 연잎을 반으로 접어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연대마다 붙어있는 분홍색 알갱이는 우렁이 알입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워 생태계가 잘 보존된 겁니다. 완전 우리나라 토종연. 연잎은 작고 부드럽고 향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식당이나 사찰 같은 데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수하면서도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연꽃의 향연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에 한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대출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립니다. 부산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전세난이 현실화됐는데 부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부산도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역전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값이 떨어져서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역월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반환이 목적일 경우에만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는데요. 주요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대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서 소위 주거기동이 제약되거나 아니면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세입자들의 그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역전세 관련된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 입장에서는 DSR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DTI 규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규제 완화가 좀 됐다. 그리고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를 좀 없앨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갭 투자를 다시 하거나 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갭 투자에 대한 신규 주택 구입은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대출을 시행한다는 것이고 부작용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출을 받아서 소위 집주인이 갭 투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세값 향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는 전세값이나 매매값 하락폭이 좀 더 크거든요. 물론 하락폭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역전세 우려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보다는 우리 부산 같은 지방에서 좀 더 강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발 소위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값 상승보다는 전세값 하락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그 하락폭이 둔화된 바닥 따지기가 조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세입자 2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60여억 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또 갭 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을 매수해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잠적한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 보전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전세 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와 대출 등 금융 지원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이 겸직 중이고 이들 대부분이 기업 대표나 임직원 직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 현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의원과 구군의원 229명 중 162명, 70.7%가 겸직 신고했고 평균 2.1건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의원의 경우 겸직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은 24명이고 연봉은 평균 7,9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연 1억 원 넘는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8명이었습니다. 경실련 측은 기업 대표나 임직원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의 임대업 겸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방한한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들이 27일 부산 유엔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은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 전몰장병 2,320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22개 유엔군 참전국 정부 대표는 개별 참배와 합동 참배에 이어 동백섬과 해운대, 광안대교를 둘러보는 요트 투어에 참가한 뒤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전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할 준비 중입니다.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 결과에 대해 사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의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으로 부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대외 협력 등 서울에서 업무 수행이 필수적인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를 부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만 기장군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내내 정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수차례 협의하고 담당 국과장과 담당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왔다며 앞으로 예타 통과 등 남은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정 의원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울 김미애 국회의원이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고난이도, 고강도, 고위험 분야인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권역별 거점병원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태경 의원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한국어 IB 도입에 이어 해운대구가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해운대 학생 누구나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로 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받고 세계 명문대학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해운대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